비슷한 맥락으로 심리치료 중에 노출치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이렇게 신체적인 노출 말고 심리적인 노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심리학 꿀팁 박기량입니다. 우리 가끔 미드 같은 거 보면은 심리 상담사가 환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막 No, that's denial 막 이러면서 너 그거 부인이야, 부정이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막 받아들이라면서 환자 울리고 속이 후련했냐? 막 이런 장면들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상담사가 환자한테 심리적인 직면을 하게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관심과 사랑이 부족한 분들이 이 문제를 직면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직면이 뭔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심리적인 직면을 쉽게 말하면 환자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깨닫고 인정하는 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심리적 직면을 쉽게 말하면 환자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왜 고통스럽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환자 본인이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나는 옳다고 생각했던 거를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당연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외과적인 수술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술이라는 게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도 힘들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수술을 받지 않으면 치료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환자가 수술을 받기 싫어해도 계속 하라고 설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수술을 안 받으면 치료가 진행이 안 되니까.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앓고 있는 A라는 환자가 상담실을 방문을 했어요. 표면적으로는 대인관계 문제 때문에 상담실에 방문을 했거든요. 사실 이 A는 상담을 받기가 싫었는데 가족들이 대인관계 문제가 심각해 보여서 빨리 너 심리상담 좀 받아서 치료 좀 해라, 이렇게 등을 떠밀려서 왔어요. 이 A는 나는 정말 잘났고 너는 정말 우월한데 다른 사람들은 나에 비해서 좀 못났고 열등하고, 이런 믿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잘난 나를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대중의 입장에서는 그냥 A가 재수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뭐 재수없지, 막 나만 잘났고 너네들은 다 못났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주위 사람들이 이 A를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상담사도 깔봐요. 뭐 상담사가 뭘 알겠어, 이렇게 잘난 나에 대해서 상담사가 뭘 알겠어,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상담사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이 A한테 직면을 시켜야 되겠죠. 물론 이 바보 같은 양반아 뭐 네 생각 글러먹었어,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이렇게 누가 어떤 상담사가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진 않고 팩트를 기반으로 직면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철수라는 입사 동기가 아부를 잘해서 A씨보다 먼저 승진을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런 언어적인 능력도 철수 씨의 재능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이렇게 뭐 부수적인 부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뭐 A씨가 A씨 본인을 바라볼 때 부족한 점이 전혀 없나요? 사람들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닌가요? 그런 이야기를 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한두 번 들으신 게 아니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핵심에 가까운 방향으로 계속 직면을 시켜 나갑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 환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나는 지금까지 내가 제일 잘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못났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한 얘기를 맞다고 인정을 하라고 하면은 당연히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직면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자기애성 성격장애 환자가 이렇게 잘못된 믿음, 나는 잘났고 너들은 못났고, 이렇게 강력하고 잘못된 믿음을 계속 유지한 채로 심리치료의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직면을 못해서 직면하는데 실패해가지고 계속 직면 없이 이 상담이 지속이 되면 이거는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으로 심리치료 중에 노출치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이렇게 신체적인 노출 말고 심리적인 노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은 B라는 결벽증 환자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 결벽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일단 이 B를 화장실로 데려가요. 그 다음에 이 B를 더러운 화장실에 앉혀요. 물론 상담사도 같이 앉아야 돼요. 이 더러운 화장실 바닥에.
뭐 너 혼자 앉아 이러면은 이거는 복종훈련밖에 안 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같이 10초를 버팁니다. 이 더러운 화장실 바닥에 앉아서. 그래서 20초 버티는데 성공을 하면 20초, 30초, 뭐 나중에는 30분까지 이렇게 계속 늘려나가는 거예요. 이 더러운 화장실 바닥에 앉는 거 자체를 심리적인 노출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요. 결벽증 환자 입장에서 이 더러운 화장실에 1초라도 앉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결벽증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왔더니 상담사가 나를 고문을 하고 있어. 거의 이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때요? 이런 노출 치료 없이 말로만 설득을 해가지고는 결벽증을 좀 치료하기는 힘들겠죠. 아까 말한 수술 비유처럼 치료를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도 어느 정도 감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직면, 노출 치료, 이런 뉘앙스의 치료 효과는 1997년에 펜베이커라는 학자가 한 실험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데요. 당시에 펜베이커는 지진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PTSD,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실험을 진행을 한 거예요. 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집단에는 노출 치료가 없는 그런 심리 치료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지진 그 재난 때의 기억을 많이 떠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같이 이렇게 넘어갑시다. 이런 느낌의 치료를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집단에는 노출 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라우마 사건, 지진 당시에 그 기억에 대해서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와서 싸워. 뭐 생각나면 생각해.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노출 치료를 한 거예요. 그 결과는 이 그래프 같이 나왔어요.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선은 이 빨간색 선이죠. 노출 치료를 한 집단의 고통 변화량 선이에요. 보시면 3개월 차까지는 고통이 증가해요. 아픈 기억, 아픈 감정을 계속 건드리는데 당연히 고통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6개월 차부터는 어때요? 일반적인 심리치료를 한 집단보다 더 고통이 빨리 경감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노출, 직면치료에 대한 효과성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실험을 한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렇게 심리상담사가 환자를 괴롭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혹시나 상담사 선생님이 여러분의 아픈 곳을 이렇게 막 후벼 파려고 하고 좀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고 이런다면은 이거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빨리 낫게 해주려고 수술 준비를 하려고 그런다는 거 여러분 이제 알게 되셨죠?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고 유용한 심리 정보로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